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골목길 끝.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는 그 틈 사이로 해연한복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인다. 한옥을 개조한 공방의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풀냄새와 함께 다리미의 김이 피어오른다. 김미경은 그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끝에 남은 천의 감촉이 유일한 위로였다. 바늘을 잡으면 마음이 잠잠해지고 실이 천을 따라 미끄러질 때면 세상의 소음이 멀어졌다. 사람도 옷처럼 꿰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종종 그렇게 중얼거렸다. 찢어진 마음도, 흉터난 세월도 한 땀 한 땀 꿰매어 다시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공방 구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낚싯대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건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유품이자 그녀가 과거를 치우지 못한 이유였다. 8해 전 남편 김정훈은 여수 앞바다로 낚시를 나갔다가 풍랑에 휩쓸려 사라졌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다고 파도가 높다고 동료들이 만류했지만 정훈은 끝내 배를 탔다. 바다는 날 버리지 않아. 그가 웃으며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하지만 바다는 그를 삼켰다. 함께 타고 있던 배는 전복됐고 그의 시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미경에게 바다는 죽음의 이름이 되었다. 장례식은 시신 없이 치러졌다. 빈 위패 앞에서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을 때 미경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멍하니 생각했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미경은 바다를 외면했다. 뉴스에서 해안, 태풍, 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다. 민수가 어릴 적 찍은 바닷가 사진들도 모두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다.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공방을 열고 바느질을 하고 손님이 오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남편의 낚싯대를 한 번 바라본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알바를 다니며 학비를 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착했지만 늘 말이 없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아이였다. 엄마, 이거 새로 산 천이에요? 민수가 물으면 응, 손님이 색을 잘 골랐지. 그렇게 짧은 대화만 오갈 뿐. 그들 사이엔 늘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르게 없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TV를 켰다. 뉴스 앵커의 무표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부산 물류업계의 신흥 강자, 박철민 대표. 지역 사회 기부에도 앞장서며 그녀는 무심코 국자를 들었다가 손에서 힘이 빠졌다. 국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찌개가 흘러 발등을 덮쳤다. 뜨거웠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다. 화면 속 남자가 웃고 있었다. 검은 양복, 단정한 넥타이. 왼쪽 눈가에 작은 점. 그 눈빛, 그 미소. 김정훈이었다. 그녀는 화면 앞으로 다가갔다. 숨이 막혔다. 박철민이라는 자막 아래로 그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다.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엄마, 왜 그래요? 민수가 달려나왔다. 발 다쳤어요? 뜨겁잖아요. 아니야. 그녀는 황급히 리모컨을 눌렀다. TV가 꺼졌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그냥 비슷한 사람 같아서 그 말 뒤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고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진 순간 그녀는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된장찌개 자국 위로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살아있다. 그가 살아있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찢었다.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TV를 껐지만 화면 속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란 단어가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파도에 삼켜진 이름, 김정훈.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박철민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는 웃고 있었다. 새벽 2시. 부엌 불빛 아래 앉아 차가운 밥을 한 숟갈 떠먹다 말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있어? 하지만 마음속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거겠지?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새벽 3시. 그녀는 결국 짐을 꾸렸다. 캐리어 안에는 옷 몇 벌과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 정훈은 웃고 있었다. 그때의 미경도 웃고 있었다. 민수야.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책상 위에 메모를 남겼다. 엄마 친구 결혼식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새벽 5시. 서울역 대합실은 텅 비어 있었다. LED 전광판에 부산행 KTX 5시 25분가 깜빡였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종이컵을 들었지만 커피 향이 느껴지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는 차창 밖으로 떠오르는 새벽빛을 바라봤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다. 바람이 차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했다. 미경아,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그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렸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조용히 닦았다. 이젠 진짜 끝내야지.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그 끝이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공기부터 달랐다. 습하고 바다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한순간에 그녀의 기억을 덮쳤다. 정훈이 처음 낚싯배를 타던 날의 바람. 그의 뒷모습, 그리고 파도 소리. 그녀는 숨을 고르며 역을 빠져나왔다. 핸드폰 지도에 적힌 주소를 따라 택시에 올라탔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시죠? 해운대. 반월로요. 목소리가 떨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다가 보였다. 햇살이 비치며 수면 위가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잔인했다. 그 바다가 그를 삼켰는데 이젠 그가 그 바다 위에서 웃고 있겠지. 그녀가 도착한 곳은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정문에는 해운베이힐스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부산의 부자들이 산다는 TV에서만 보던 곳이었다. 경비실에서 확인 좀 하셔야 합니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박철민 대표님 댁이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미경은 최대한 침착한 척했다. 경비원이 무전기로 연락을 취했다. 그 사이 그녀의 시선은 멀리 입구 쪽 도로로 향했다. 검은 BMW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 차에서 내린 남자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다. 그의 걸음걸이, 손을 주머니에 넣는 버릇, 웃을 때 한쪽 눈만 살짝 찡그리는 표정. 모두 그대로였다. 그의 옆엔 여자가 있었다. 흰 블라우스,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그녀의 배는 불러 있었다. 철민 씨, 오늘은 회사 가지 마요. 산책이나 해요.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렸다. 그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훈이었다. 살아있는 정훈. 다른 여자의 남편으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웃고 있는 남편. 그녀는 몸이 굳었다.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다. 살아있네. 정말 살아있네. 그녀의 눈앞에서 그가 여자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을 잡는 그 자연스러움. 그녀의 세상이 부서졌다. 그날 밤. 미경은 바닷가 근처의 낡은 여관방에 묵었다. 방 안은 차가웠다. 창문 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그 미소는 지금 그 남자의 미소와 똑같았다. 정훈아. 입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울음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너. 왜 그랬어? 왜 나한테? 왜 우리한테? 그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다. 손끝으로 이불을 쥐며 억눌린 울음을 삼켰다. 그가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 아니라 배신이었다. 밤새 울다 지쳐 깜빡 잠든 미경은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는 순간 눈을 떴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세면대 앞에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봤지만 그녀의 가슴 속 뜨거운 혼란은 식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죽은 남편의 미망인이 아니라 배신당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확인해야 돼, 직접.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핸드폰 검색창에 박철민 부산 물류업체라고 입력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다. 성공신화, 청년기업인상, 사회공헌 대상 수상. 그 모든 기사 속 얼굴은 김정훈이었다. 사진 속의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그녀가 알던 낚시광 남편의 흔적은 없었다. 그 대신 잘 손질된 머리와 낯선 여자의 손이 그의 팔에 걸려 있었다.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철민 대표와 아내 이은주 씨, 지역장학재단 후원식 참석. 아내. 그 단어 하나가 미경의 온몸을 찔렀다. 숨이 막혔다. 아내. 그는 살아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해 있었다. 미경은 눈을 질끈 감았다. 정훈아. 너 정말 나랑 민수를 두고 그 여자를 택한 거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뚝뚝 키보드 위로 떨어졌다. 화면 속에서 남편의 웃음은 그녀를 비웃는 듯했다. 그날 오후 미경은 그의 회사를 찾아갔다. 박철민 물류. 커다란 간판 아래로 트럭들이 오가고 직원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회사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어디 방문이세요? 박철민 대표님. 개인적인 일로요. 약속은 잡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잠깐 얼굴만.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안쪽 유리문이 열렸다. 그가 나왔다. 김정훈. 아니, 이제는 박철민. 그는 검은 정장에
은빛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 남편보다 살이 찌고 머리숱이 줄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미경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새어나왔다. 정훈아. 그가 멈췄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직원들이 눈치를 보았다. 대표님, 아시는 분입니까? 먼저 들어가 있어. 그는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미경에게 다가왔다. 미경아. 너.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훈아, 너 살아 있었구나. 그녀의 말은 분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다. 죽은 줄 알았잖아. 우리가, 민수가. 8년 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경아, 여기선 이러면 안 돼. 다른 데로 가자. 그는 주변을 살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 왜? 내 아내 때문이야? 그 여자? 그녀는 고개를 비틀며 웃었다. 그래, 알겠어. 회사 사람들 눈치 보이겠지? 나 같은 여자는 흉이니까.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이 근처 카페로 가자.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카페는 회사 맞은편, 조용한 곳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경은 물었다. 말해봐. 왜 죽은 척 했어? 정훈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미경아.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를 버려야만 했단 이유가 그거야? 도대체 뭘 그렇게 어쩔 수 없었는데? 정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회사 돈을 건드렸어. 뭐? 미경의 눈이 커졌다. 건설 현장 일감이 끊기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 처음엔 메워 넣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도박으로 이어졌어. 이자에 이자가 붙고 결국 10억이 넘었어. 도박?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그럼 그걸 메꾸려고 회사 돈을 훔쳤다는 거야?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킬 것 같았어. 그 사람들. 조직이었어. 가족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죽은 척했어. 거짓말.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내가 도망친 거야. 책임지기 싫어서 우리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싶었던 거잖아. 그 여자는 몰라. 내 과거도, 내 이름도. 그 여자가 몰라? 미경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더 사랑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내 죄를 모르는 여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훈아, 넌 죽은 게 아니라 우릴 죽인 거야. 정훈은 입을 다물었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미경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이제 다 봤어. 살아서 잘 사는 꼴, 두 눈으로 봤으니까. 미경아. 그가 뒤에서 부르자. 그녀는 돌아서며 말했다. 내 이름, 박철민이었지? 이제 나도 알아. 내 거짓 인생의 이름.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도 세상이 더 어두워 보였다. 그날 밤 낡은 여관방 창가에 앉은 미경은 부산의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바다는
거칠게 뒤집혀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사랑했지만 나약했던 걸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는 살아남기 위해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죽은 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엔 그녀도 민수도 없었다. 죽음보다 잔인한 건 기억 속에서만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다시 한 번. 파도가 멀리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지난 사랑을 삼켜버리는 최후의 파도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미경은 낡은 여관방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 속 미지근한 물. 창문 바깥으로는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정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어쩔 수 없었어.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수백 번 맴돌았다. 어쩔 수 없었던 게 뭐였을까? 살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버리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확인해야 돼.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 다음 날 오전. 미경은 정훈의 회사 건물 앞 유리문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밤새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건물 안쪽에 그가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웃고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모습은 완벽했다. 도망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 박철민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냉기가 도는 공기 속에서 정훈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정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주변의 시선이 한 번에 쏠렸다. 정훈은 찰나의 당황을 감추며 미소를 지었다. 죄송한데 어디서 뵌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갈랐다. 뭐라고? 나야, 미경이야. 당신 아내, 김미경. 정훈은 피식 웃으며 직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 요즘 우리 회사 주변에 이상한 분이 계셔서요.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하던 곳에서 조금 집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괜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대표님, 저희가 모시고 나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정훈은 미경에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이러지 마. 여기까지 찾아오면 곤란해. 곤란해? 곤란한 건 나야, 정훈아. 넌 죽은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 정훈은 눈빛을 날카롭게 바꿨다. 경찰 부를 거야? 뭐라고? 이건 스토킹이야. 몇 번이나 경고했지? 부산까지 찾아오고 회사까지 와서 이러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번졌다. 스토커래. 저 여자가 그 여자야? 대표님, 결혼하셨다던데. 저 여자는 누구지? 미경은 믿을 수 없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돌아가. 내가 상처받지 않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야. 상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넌 이미 내 인생을 다 찢어놨잖아.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정훈 씨, 당신은 나를 죽였어. 내 시간, 내 신뢰, 내 이름까지. 정훈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식었다. 보안팀,
이분 모셔주세요. 보안 요원 둘이 다가왔다. 손 떼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대표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그 단어 하나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스스로 팔을 뿌리치고 나왔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뒤돌아봤다. 정훈은 이미 다른 직원들과 웃으며 회의 준비하자고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밤 부산역 대합실 벤치에서 미경은 작은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김정훈. 당신은 죽은 척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묻지 않을 거야. 찾아낼 거야. 그녀는 펜을 꾹 눌러 쥐었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지만 글씨는 그대로였다. 사랑이 끝나면 미움이 남지만 배신이 지나면 의지가 된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부산항 불빛이 반짝였다. 그 불빛이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지금부터가 진짜야. 부산역 근처 허름한 여관방.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탁자 위에는 공책, 찢어진 신문, 프린트된 기사, 그리고 정훈의 사진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미경은 그 한 장 한 장 위에 볼펜으로 줄을 그으며 중얼거렸다. 박철민. 2018년 3월에 부산에서 물류업 창업. 그때 정훈이 실종된 건 2017년 10월. 5개월 차이. 그녀의 눈빛이 빛났다. 너. 그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줄 알았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웃음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이상한 기쁨도 섞여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미경은 박철민 물류 본사 근처를 돌았다. 점심시간, 직원들이 삼삼오오 나오는 틈에 그녀는 한 젊은 여직원에게 다가갔다. 저기, 미안한데. 혹시 박철민 대표님, 예전엔 다른 일 하셨던 거 알아요?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요, 원래 서울 분이래요. 부산 와서 바로 회사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서울. 네, 근데 신기하죠? 대표님은 가족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그 말이 미경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 얘기를 안 한다. 그날 저녁, 미경은 부산의 한 신문사 편집국 문을 두드렸다. 기자님, 제보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건데요? 박철민이라는 사람, 사실 이름이 김정훈이에요. 8년 전 서울에서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기자는 반신반의했다. 그분이요?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분인데요. 맞아요.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녀의 말에 기자는 순간 펜을 멈췄다. 미경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사망신고서, 결혼증명서, 그리고 과거 기사 캡처. 이건 실제 사망자로 등록된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어요. 새 이름으로, 새 가족으로.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미경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 사람, 나랑 아들 버리고 죽은 척한 채 새 여자랑 결혼했어요. 이걸 그냥 묻을 수는 없어요. 며칠 후, 박철민 대표 과거 의혹이라는 기사 한 줄이 작은 인터넷 매체에 실렸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그 기사 댓글에 이상한 제보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 사람, 예전엔 다른 이름으로 거래했어요.
서울 쪽에서 사기쳤다는 소문 들었는데 얼굴 보니까 나 아는 사람 같아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다음 날 박철민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그의 투자 파트너들이 연락을 끊었다. 그날 오후 정훈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부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직원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어제 어떤 여자가 회사 앞에서 기자들이랑 얘기하던데요. 정훈의 손이 멈췄다. 어떤 여자? 전에 오셨던 분 같아요. 그 미경 씨라고. 그의 눈이 번쩍였다. 또 그녀야. 정훈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진짜 끝을 보자는 거지. 그는 전화를 걸었다. 준수야. 그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해. 밤. 미경은 모텔 방으로 돌아오다. 뒤를 돌아봤다. 골목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그녀가 멈추면 그도 멈췄다. 누군가 날 따라오고 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텔 문을 닫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휴대폰을 켰다. 기자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 이름으로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김미경, 서울 은평구. 죽은 사람의 아내였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웃었다. 죽은 사람의 아내라니? 웃기지도 않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번졌다. 그 무렵 정훈은 부산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투자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창가 바깥으로 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이 자신을 완벽히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언젠가 그 거짓의 제국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의 머릿속에는 미경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넌 죽은 게 아니라 살면서 우리를 죽인 거야. 그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빛나는 조명 아래 그 얼굴은 더 이상 인간 같지 않았다.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언제나 진실의 균열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그 균열은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다. 새벽 3시. 부산항 위로 안개가 내려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멀리서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다. 미경은 낡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식지 않은 커피와 펼쳐진 신문 한 장. 일면 하단. 작은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박철민 대표, 과거 신분 의혹. 실종자 김정훈과 동일인? 그 문장 하나가 그녀의 지난 8년을 통째로 되돌려줬다. 누군가가 믿어준 것이다.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허공이 아닌 세상에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시작이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없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김미경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박철민 대표 관련 제보자시죠? 누구세요? 부산지검 수사 2부입니다. 오늘 오후 참고인 조사 좀 받아주시죠.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부산지검 조사실. 탁자 위 녹음기가 켜지고 검사는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미경 씨, 이분과 결혼하신 게 사실입니까? 검사 앞에 놓인 사진.
정훈의 젊은 시절 증명사진이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2000년 5월 22일에 혼인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어요. 그럼 사망신고는? 2017년 10월 여수 앞바다에서 실종됐을 때 직접 했습니다. 검사는 펜을 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분 세탁, 위장 사망, 사기. 이건 단순한 개인 사건이 아닙니다. 미경은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 처벌받게 되나요? 그건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어디 있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도망쳤단 말이죠. 검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김미경 씨,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합니다. 그날 밤, 미경은 낡은 여관방으로 돌아왔다.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그녀는 멈췄다. 문틈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손에 든 열쇠를 꽉 쥐었다.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탁자 위에 그녀의 노트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누군가 그것들을 뒤지고 있었다. 모자와 검은 장갑, 낯선 남자의 뒷모습.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준수야. 그때처럼 깔끔하게 처리해. 정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 소리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이 문틈 너머의 미경을 향했다. 누구야? 미경은 본능적으로 달렸다.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구로 뛰었다. 발소리가 뒤따랐다.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가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해야겠지. 진실엔 항상 대가가 있으니까. 그날 새벽, 부산항 창고 구석. 정훈은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 속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박철민 대표, 사망자 김정훈과 동일 인물 논란. 재산세 회피 및 사기 의혹. 전 부인 김미경 씨 증언 확보. 그는 이를 악물었다.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담배 끝 불씨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 여자를 찾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며칠 뒤 부산항 옆 골목에서 기자 한 명이 그녀를 찾았다. 김미경 씨, 괜찮으세요?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는 정고, 눈빛이 진지했다. 저는 현대일보의 강도윤 기자입니다. 당신 말, 진짜로 믿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함께하죠. 진실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날 밤, 미경은 항구 벤치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조명탄이 터지고 파도는 낮게 일렁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훈아, 넌 나를 지웠지만 나는 널 세상에 남길 거야. 진짜 내 이름으로.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태어난 평온이 섞여 있었다. 거짓이 무너질 때 진실은 비로소 숨을 쉰다. 비 내린 다음 날 아침, 부산지검 앞 인도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들이 쏟아졌다. 박철민 대표, 신분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 그 이름이 전광판에 떠오르는 순간 미경은 그저 고개를 숙였다. 비에 젖은 신문이 발밑에 깔렸다. 그 신문 위에 작게 실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제보자 김미경 씨, 8년 만에 진실 밝혀져 다행.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이름을 되찾았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훈은 여전히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은행 계좌, 부동산 거래, 위조된 주민등록 기록까지 모두 드러나 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그의 새 아내 이은주가 경찰에 출석했다. 저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그녀의 증언은 정훈의 제국의 마지막 균열을 냈다. 구치소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정훈이 앉아 있었다. 수의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미경아. 그녀는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당신은 나를 죽였어. 그런데 내가 살아남은 게 잘못이야?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어. 그래. 그렇게 살았지. 그 여자가랑 새 이름으로 새 집에서. 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경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근데 말이야. 그건 삶이 아니었어. 그건 도망이었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넌 내 기억 속에서 이미 죽었어. 오늘은 그냥 법적으로 죽는 날일 뿐이야.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유리창 너머 정훈의 입술이 떨렸다. 미경아,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그 이름으로 불릴 일은 없어.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 사이로 미경이 들어섰다. 검사는 그녀를 사건 제보자이자 피해자로 소개했다. 김미경 씨는 오랜 세월 동안 거짓 속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미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박수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건 작별의 박수 같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은평구의 오래된 한복 공방으로 돌아왔다. 닫혀 있던 문을 열자 먼지 속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다리미, 바늘, 비단 냄새. 그 냄새가 마치 집에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듯 했다. 벽 한쪽에는 아직 미완성인 한복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만졌다. 민수 결혼식 때 입혀야겠지. 아들은 멀리 해외에 있었지만 가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웃어요. 아빠, 일은 다 지나간 일이에요. 미경은 그 말에 항상 웃기만 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실을 꿰고 천을 올리고 페달을 밟았다. 인생은 다시 꿰매면 돼. 찢어진 자리마다 더 단단해지니까. 창밖엔 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작은 무늬를 그렸다. 미경은 그 무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김미경. 내 이름 이제 다시 불러도 되겠네. 사람은 잃은 걸 되찾지 못하지만
자신을 되찾을 수는 있다. 늦은 여름. 여수 앞바다에 안개가 짙게 깔렸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바닷속은 거칠었다. 미경은 오랜만에 그곳을 찾았다. 8년 전 남편이 사라졌던 그 자리. 그녀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안에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 김정훈, 실존 인물로 정정. 형기 8년 선고. 그리고 작은 흰 편지 봉투. 봉투에는 펜으로 쓰인 한 줄이 있었다. 미경에게 마지막으로.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바람이 불자 종이가 흔들렸다. 글씨는 낯설 만큼 차분했다. 미경아.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기자회견하는 걸 봤다. 잘했다. 이제 내 이름은 세상에 남았으니까. 하지만 내 이름은 사라질 거다. 그게 버리고, 그게 안식이겠지. 다만 한 가지는 전하고 싶다. 나는 그날 정말 죽으려 했다. 도망치려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여자가 나를 바다에서 꺼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새로운 이름을 줬다. 그 여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까? 미경아. 난 이제야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종이 끝이 젖었다. 눈물인지 바닷바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파도 속에 던졌다. 편지가 물 위에서 천천히 멀어졌다. 그 순간 바다 멀리에서 배 한 척이 떠올랐다. 미경은 무심코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배 위에 흰 수의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멀리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은 분명했다. 정훈이었다. 정훈. 그녀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파도 소리에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배는 천천히 방향을 틀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래, 이제 됐어. 정말로 이번엔 보내줄게. 몇 주 후 서울 뉴스에서는 이런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난주 부산구치소 수감자 박철민, 본명 김정훈. 수감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 유가족 요청으로 비공개 화장.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의 바다처럼. 세상은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위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새 글씨가 덧붙여져 있었다. 아들 민수가 남긴 쪽지였다. 엄마, 뉴스 봤어. 근데 신기하지? 아빠 유골함이 없대. 미경은 그 글을 읽으며 천천히 웃었다. 입꼬리가 떨렸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다. 그래. 그 사람은 또다시 바다로 간 거야? 이젠 진짜로. 그날 밤. 은평구 해연한복 공방. 미경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실을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천을 펴고 말했다. 이건 마지막 옷이야. 그녀의 손이 실을 꿰었다. 그 실은 새하얗게 빛났다. 그 사람 이름으로 다시 꿰매줄 건 없어.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벌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 달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바다의 파도처럼 흰 천이 부드럽게 일렁였다. 몇 해가 흘렀다. 공방문에는 손글씨로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미경의 해연한복은 이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은 글씨 한 줄.
바다는 모든 걸 삼켰지만 사랑만은 돌려주었다. 진실은 때로 복수보다 깊고 용서는 그보다 더 조용하다.